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Gen AI를 위한 게이트웨이를 주제로 LLM 인퍼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트웨이가 전통적인 워크로드와 어떻게 다른지, 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해당 기술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카카오에서 적용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목차는 4가지입니다. 첫째, Gen AI 서빙 트렌드와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LLM 서빙을 하는 경우 요즘 고려되고 있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AI 게이트웨이 소개 및 특징입니다. AI 게이트웨이가 무엇을 하는지 소개하고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Envoy AI 게이트웨이 선정 이유입니다. 왜 Envoy를 골랐는지,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게이트웨이 at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Gen AI 서빙 트렌드와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모델 서빙 트렌드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맞춤형 플랫폼이 기본이었습니다. 특정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고 그 모델을 전용 인프라를 따로 구축했죠. 팀마다 프레임워크, 배포, 모니터링 체계가 달라 중복 투자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흐름도 생겼습니다. AI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범용 모델을 선택, 조합, 교체할 수 있고 에이전트 패턴의 보편화로 여러 모델과 도구를 단계적으로 호출합니다. 또한 오픈 웨이트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QN과 같은 오픈 웨이트 모델과 GPT-4와 같은 클로스드 모델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좁아진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사내 통합 인프라에서 빠르게 테스트하고 운영하려는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웹의 공식은 LLM에서는 다릅니다. 표를 보시죠. 일반 웹은 엔드포인트별 페이로드가 거의 고정이라 요청 응답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LLM은 프롬프트 길이, 대화 히스토리, 함수 호출 결과 등으로 인해 요청 크기가 매우 랜덤합니다. 또한 생성 특성 때문에 출력 길이 분선도 큽니다. 응답 형태도 다릅니다. 웹은 단일 바디로 한 번에 내려오지만 LLM은 SSE 기반 토큰 스트리밍이 기본입니다. 지연도 다릅니다. 일반 웹은 밀리세컨드 단위인 반면 LLM은 지연이 세컨드 단위입니다. 앞서 본 특징 때문에 전통적인 웹의 요청 한 건이 비슷한 비용이다 라는 가정은 LLM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QPS라도 입력, 출력 토큰 길이에 따라 GPU 연산량과 메모리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풋 토큰 랭스가 길면 프리필 단계에서 어텐션 연산이 급증하고 그 길이에 비례해 KB 캐시가 GPU 메모리를 선점합니다. 아웃풋 토큰 랭스가 길면 토큰을 순차 생성하므로 디코드 생성이 선형적으로 늘고 생성된 토큰도 KB 캐시에 누적되어 메모리 사용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 전통 웹과 달리 QPS가 높더라도 입력 토큰이 작으면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QPS가 낮아도 입력 토큰 수가 많으면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Gen AI, LLM 인퍼런스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 과제는 3가지입니다. SLO,
미터링, 그리고 멀티 백엔드입니다. LLM 서빙에는 기존 웹과 다른 SLO 지표가 필요합니다. 많이 쓰이는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스루풋입니다. 이것은 초당 토큰 처리량입니다. 둘째, TTFT입니다. 첫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 응답 시간을 의미합니다. 셋째, TPOT입니다. 생성된 토큰 사이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응답 시간인 E2E 레이텐시가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과제는 토큰 기반 미터링과 쿼터 관리입니다. LLM 서빙에는 토큰 사용량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토큰 사용량이 늘어나면 GPU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큰 사용량은 요청이 발생시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화폐의 단위입니다. 기존의 요청수 기반 미터링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같은 요청이라도 토큰 사용량은 모델 토커나이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토큰 사용량 정보는 응답이 전부 끝난 다음에만 확정이 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큰 미터링을 기반으로 사용자별, 프로젝트별, 애플리케이션별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트 리미팅과 사용량 기록 및 확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멀티 백엔드 환경에서 LLM 서빙입니다. GPU 수급 문제로 단일 종류의 GPU로 서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과 같은 다양한 GPU, 그리고 NPU까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종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같은 GPU에서도 로드나 프레임워크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이지나 우선순위, 테넌트별 트래픽 분리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끄러운 이웃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LLM 서빙 시에는 이 이외에도 추가적인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refill Decode Disaggregation, Multi-Node LLM Inference, KB Cache Offloading, Batching, Prompt Caching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게이트웨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I 게이트웨이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I 게이트웨이는 모델 앞의 L7 게이트웨이입니다. AI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모델 프로바이더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묶습니다. 둘째, 인증 기능이나 로깅, 레이트 리미팅 등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라우팅으로 비용을 줄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게이트웨이가 GenAI 서빙 과제의 해결에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요? 통합 기능은 SLO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터링하고 멀티 백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안 기능은 미터링 과제를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줄이는 똑똑한 LB 등으로 SLO를 지키면서 처리량과 GPU 효율을 높입니다. AI 게이트웨이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LLM 모델을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바이더가 바뀌거나 모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접근 인터페이스 관련된 코드 변경을 최소화합니다. AI 게이트웨이는 인증된 사용자만 정해진 LL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게이트웨이는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간 공평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정 프로젝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많은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레이트 리밋을 적용합니다.
기존 많은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요청수 기반 rate limit은 request per minute 뿐만 아니라 토큰수 기반인 tokens per minute 기반 rate limiting을 제공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만큼의 토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 모델의 사용량에 대한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AI 게이트웨이는 GPU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의 GPU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로드 밸런서보다 똑똑해지자입니다. 요청 비용을 효율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면 비용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쪽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웨이가 저렴한 CPU를 이용해서 좋은 라우팅을 할 수 있으면 비싼 GPU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쿠버네티스 진영에서는 게이트웨이 API 인퍼런스 익스텐션에서 엔드포인트 피커 프로토콜을 통해 GPU 효율적인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 중입니다. LLM 서빙 운영 및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효율적 라우팅 알고리즘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효율적 라우팅 방법이 예시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 요청에서 프롬프트 쉐어링과 재활용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주안점을 줍니다. 특히 프로그래밍과 에이전트 등 작업 시 shared prompt가 자주 발생됩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알고리즘이 Prefix Aware Routing입니다. Prefix Aware Routing은 공통 프리픽스의 프리필 연산을 최소화하고 KB 캐시 재활용을 통해 체감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일반적인 라운드 로빈 로드 밸런서의 경우 사용자 요청이 공통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GPU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Prefix Aware Load Balancer의 경우 사용자 요청이 공통 프리픽스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GPU에 보내서 캐시 hit을 높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효율적인 라우팅 방법의 예시입니다. 보통의 경우 KB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가득 차는 경우 성능 하락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라운드 로빈 로드 밸런서의 경우 KB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GPU로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성능 저하가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 캐시 유틸라이제이션 웨이팅 큐 사이즈가 적은 팟으로 요청을 보내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EPP는 여러 엔드포인트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도와주는 게이트웨이 확장 컴포넌트입니다. EPP와 게이트웨이는 서로 통신하면서 효율적인 라우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맞춤형 EPP 서버를 개발해서 자신의 유즈 케이스에 맞는 라우팅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AI 게이트의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일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들은 프로바이더나 모델이 달라도 단일 인터페이스로 접근합니다. 둘째,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셋째, 공평한 사용과 쿼터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넷째, 비용 효율적인 라우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AI 게이트웨이는 접근 표준화, 보안, 비용 및 성능 최적화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다음은 엔보이 AI 게이트의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팀의 선택지는 처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완전 자체 구축이냐, 오픈소스 기반이냐. 작년에 자체 구축 기반 POC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AI 트렌드에 맞춰서 변경하는 비용과 시간이 컸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를 조사했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오픈소스를 채택했습니다.
표준적인 기능은 그대로 쓰고 내부 요구사항은 추가 구현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출시 속도를 높이고 유지 비용을 줄였습니다. 네. 팀의 선택지는 처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완전 자체 구축이냐, 오픈소스 기반이냐. 작년에 자체 구축 기반 POC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AI 트렌드에 맞춰서 변경하는 비용과 시간이 컸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를 조사했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오픈소스를 채택했습니다. 표준적인 기능은 그대로 쓰고 내부 요구사항은 추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출시 속도를 높이고 유지 비용을 줄였습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하는 모든 기능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오픈소스는 변화에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개선한 부분은 PR 또는 이슈로 다시 기여하는 전략을 씁니다. 짧게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 대표적인 것 4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티오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서비스 메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 변경 없이 라우팅, 보안, 관측을 표준화합니다. AI 브릭스는 대규모 LLM 추론의 배포, 운영, 스케일링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바이트댄스에서 공개했습니다. 라이트 LLM은 파이썬 기반 LLM 게이트웨이입니다. 폭넓은 호환성과 편의 기능이 장점입니다. 엠보이 AI 게이트웨이는 엠보이 게이트웨이 위에 구축된 젠 AI 전용 게이트웨이입니다. 저희 팀 내에서 요구사항을 두고 여러 개의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라이트 LLM은 가장 AI 관련된 기능이 많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능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지 않은 단점이 컸습니다. AI 브릭스의 경우 효율적 라우팅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을 보였으나 연구지향적 제품이라 실험하기에는 좋지만 프로덕션 사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스티오와 엠보이 AI 게이트웨이가 최종적인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스티오의 경우 사이드카 방식으로 인한 무거움, 그리고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복잡성 때문에 마지막에는 엠보이 AI 게이트웨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엠보이 AI 게이트웨이는 C++과 고어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레이텐시가 길고 스트리밍이 많은 LLM 요청 특성상 성능이 좋지 않은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스케일러블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게이트웨이를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사용성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팀 내에는 엠보이 및 이스티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엠보이 AI 게이트웨이는 카카오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넓은 쿠버네티스 생태계를 활용 가능합니다. 로깅은 플루언트D, 매트릭은 프로메테우스, 인증은 저희가 자체 구축한 External Authorization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현재 오픈 텔레메트리와 클릭하우스 연동도 진행 중입니다. 엠보이 AI 게이트웨이는 현재 표준화 중인 Kubernetes 게이트웨이 API 인퍼런스 익스텐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높은 호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AI 게이트웨이 at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AI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카카오 AI 플랫폼, 줄여서 캡이라고 불리는데요. 캡은 복잡한 인프라 구성 없이 AI 사스를 통해 개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유도 높은 고성능 AI 개발 및 서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캡 인퍼런스 엔드포인트는 캡에서 기존에 제공했던 서빙 환경입니다. 모델 개발자가 각자 개발한 모델을 배포하는 데디케이티드 방식입니다.
모델 개발자가 아닌 경우 많은 지식과 복잡한 절차로 사용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CAP Inference API는 오픈AI, 제미니, 클로드와 같은 외부 벤더사의 API 대신에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API 키 발급만으로 쉽게 API 연동이 가능합니다. 오픈AI 호환 API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AI 게이트웨이 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CAP Inference API 아키텍처 구조도입니다. CAP 관리자가 신규 모델 등록을 하는 경우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Envoy AI 게이트웨이를 한번 추상화된 관리 서버를 통해 AI 게이트웨이 설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추상화된 레이어를 하나 만든 이유는 추후 AI 게이트웨이를 일부 변경하거나 완전 대체하는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통합 A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면 됩니다. AI 게이트웨이는 별도 인증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의 API 키를 확인하고 설정된 라우팅 정보를 기반으로 엔드포인트 연결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은 Inference API 목록 화면입니다. 사용자는 Inference API 목록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별로 각자 필요한 API 키를 CAP 플랫폼 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AP Inference API 사용 예시입니다. 기존의 오픈AI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CAP Inference API 엔드포인트와 발급된 키만 입력하면 됩니다. CAP Inference API는 공용 대시보드도 제공합니다. 공용 대시보드에는 프로젝트별, 사용자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모델 사용량 순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SLO 지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레이턴시, TTFT, TPOT, P99, P95, P50 값과 디스트리뷰션과 힙맵을 확인 가능합니다. 모델별 레이트 리밋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CAP Inference API 대시보드 중에서 유저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프로젝트별 사용량 테이블입니다. 이상으로 Gen AI를 위한 게이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